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그 4천을 깼다가 뭐 다시 들어 올렸다가 했는데, 뭐 코스피는 쉬어갔고 코스닥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소외받던 기업들의 주가가 좀 최근에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뀌어간다. 근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달린 것도 좀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이제 코스피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못 올랐잖아요. 이제 키 맞추기 그런 흐름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좀 견조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미국은 또 좋았죠, 오늘.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인데 한번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한국 수출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연결 대폭 가속화 추진,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BTS가 2026년 사상 최대 규모 월드 투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가 이제 실적 발표했죠. 오늘 주가 급등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의 김철중 연구원님도 요약을 해주시고, 뭐 삼성증권에서도 요약한 부분들, 텔레그램에서 요약한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좀 약간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업종 저희 당사에서 또 괜찮은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 4,000P가 부담스럽지 않다. 저도 이제 이 보고서 보고, 그래, 부담스럽지 않구나. 이걸 좀 느꼈고, 11월에는 이제 작은 빈증, 코스닥 좀 노려보자. 이런 내용이고, 또 운송업종, 그리고 한미약품이 어제 오른 이유가 이제 그거 제가 공시는 어제 못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봤는데, 비만 치료제. 그거 임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포스코비챔, 유니드, 주성엔진이, 공시는 파두, 백선, 한미약품, 펌텍코리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했고, 반도체 태양광이 좋았고요. 야간 선물 올랐고, 그러나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떨어졌고, 달러, 환율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던 이제 배경에는 이제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 내일이죠. 내일 내일 모레죠. 미중 이제 협상이 있고,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또 반도체주가 좀 급등한 것도 영향을 줬고, 퀄컴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 엔비디아랑 AMD랑 경쟁해보고 있대요. 주가 급등했습니다. 금값은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에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4,000달러 아래로 좀 빠졌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고요. 일단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그 다음에 S&P 좋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거 어제 설명드렸죠. 중국과 합의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죠. 네. 자,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철폐하고, 중국은 미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1년간 유예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나는 시 주석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합의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긴장 관계 완화되니까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와. 퀄컴이 11%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은 이제 두 최대 무역 파트너가 다시 한번 협력하는 거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중국 시장이 이제 빠져 있잖아요. 실적 추정에. 상당히 요거는 긍정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무역 합의 기대감에 따른 긴장감 완화로 주가와 달리 금값은 3% 급락했고, 이번 주에는 근데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가 다 일제히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FMC, PC 물가지표, 에이펙,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정들이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본격 시작이 됩니다. 자, 퀄컴 AI 칩에서 경쟁을 시작하다. 퀄컴 주가가 급등했는데 AI 출원용 가속기를 발표를 했어요. 원래 모바일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칩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AI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쟁이 될까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 엔비디아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내년과 내후년에 이런 칩들을 출시를 하고요. 퀄컴 칩이 전력 소비, 소유 비용, 메모리 처리 방식에서 장점이 있다.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6조 7천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금 중에 대부분은 AI 칩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에 투입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이기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AMD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엔비디아 못 이겨요. 성능은 좋거든요. 성능만 좋다고 된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이것까지 있어야 되니까 뭐 퀄컴이 이렇게 내놓는 건 이제 경쟁이 격화된다는 신호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이제 수요처가 나오는 거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공급사가 늘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미중 무역 합의 기대로 다시 급등, 엔비디아 급등, 인텔도 한 3%, 마이크론은 크게 못 올랐어요. 보합, 퀄컴 올랐고 알파벳이 목표 주가 올리면서 이제 급등, 팔란티오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이제 협력 의안서 체결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소식도 계속 있었고, 페르미 아메리카가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제 많은 지금 이제 신생 기업이죠. 돈도 아직은 못 벌어요. 근데도 이제 요게 얼마 전에 원전 관련해서 현대건설과 이제 그 개념 설계 계약 맺었고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계약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공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페르미 아메리카가 상장할 때 그 공시에 써 있죠. 파트너사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의 주요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미중 무역 합의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히토류주는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MP머티리얼즈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 전망 좀 해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 한번 이게 좀 들어보시면 최근 우리 수출이 어떻죠? 양호하죠. 9월에 사상 최대치 기록했어요. 요즘 상상이 안 가시죠? 아니 뭐 미국이 관세 때리고 이렇고 경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흑자도 28개월 연속 흑자예요. 네,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죠. 반도체 수출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밑에 파란색은 비반도체예요. 는 게 없죠. 막대기 보시면 뭐죠? 반도체가 이끈 거죠. 그리고 이게 경상수지입니다. 역대 최대 흑자 기록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출 좋은 거, 이게 수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 분석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대미 관세. 이건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죠? 특히 석유화학, 철강, 수출 부진. 자동차도 안 좋겠죠. 보시면 수출 다 꺾였죠. IT가 기여한 거. 이 오른쪽이 BI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T, 이제 BIT를 의미하는 건데, 예, 보시면 여기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 이 BIT 수출이 느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 오른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파란색 있죠? 이때가 2020년 코로나 때. IT보다는 BIT가 기여도가 컸죠. 수출에. 예, 기여하는 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16년도. 이때는 IT가 있지만 한 요 정도 BIT가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쪽에 붙어 있죠. 맨 왼쪽에. 이 얘기는 뭐죠? 왼쪽에 붙어 있다는 건 그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BIT 제품이 기여하는 게 크다는 얘기고 왼쪽으로 붙을수록 BIT가 적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거의 붙어 있죠, 그냥. 이 얘기는 그냥 IT가 다 주도하고 있다. 지금의 수출은 거의 IT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건 쏠림 현상이 심한 거죠. 실제로 자동차, 철강 지금 좋지 않죠. 네.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로 다 꺾입니다. 근데 자동차 완성차는 수출 물량이 줄진 않았어요. 단가를 낮춰가지고 물량을 유지해버렸어요. 단가를 낮춰서 현대차가 떠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손실 보더라도 미국에서 차값 안 올린다. 네. 내가 대신에 그만큼의 좀 손실 떠안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차값을 안 올렸거든요. 점유율이 올라갔죠. 전기차 판매는 잘 되죠. 이게 유럽에서. 유럽 판매는 잘 돼요.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히토류 수출 뭐 이런 것들 불편한 이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출에 여전히 좀 부담이에요. 근데도 왜 이렇게 수출이 잘 됐냐 이거예요. 여기 있죠. AI발 반도체화. 보이시죠? 반도체. 요거 그래프 기억나세요 혹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예, 제가 함께 배우기에도 한국은행 자료 이분들 너무 잘 맞춘다. 예,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2000년 초반에 IT 버블 사이클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요 그래프예요. 요 파란색 있죠. 요 그래프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지금 사이클이에요. 여기입니다. 요 파란색 궤적 따라간다면 아직 멀었죠. 예. 그래서 반도체 수출 지금 되게 잘 되고 이게 반도체 실제 수출이에요. 계속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이 큰 역할 했죠. 파운드리.
테슬라 자율주행 AI6, 이제 AI5도 수주받았어요. 애플 이미지 센서, IBM, 엑시노스, 삼성전자, 갤럭시, 자기네가 만든 엑시노스를 탑재합니다. 퀄컴 대신. 이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죠. 그래서 AI가 모든 품목을 견인 중이다. AI 투자 수요 힘입어 3분기 사상 최대치 반도체. 그리고 AI 서버의 필수적인 HBM도 좋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버형 eSSD도 좋아지고 있고 낸드도 파운드리도 좀 좋아지고 있죠. 몇 차례 대형 수주의 성공.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 확장기는 AI 혁명에 촉발되어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수요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 중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AI 혁명,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국가까지 지금 합니다. 내년부터요, 본격적으로 국가들도 막 AI 대규모 투자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조업, 자율주행 로봇까지 연결되는 거죠. 근데 AI 버블로는 계속 재개가 되는데 확장기가 30개월. 근데 보통 이런 사이클이, 이런 큰 산업의 사이클은 46개월 동안 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좋은 거고, 그리고 과거 닷컴 버블과 달리 실질적인 수요 기반이에요. 이것도 되게 우호적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AI 투자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고 자율주행차 로봇 같은 새로운 소비자 기기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반도체 수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또 AI 에이전트 비서 서비스, 그리고 고성능의 주문형 반도체가 예. 근데 이런 고성능의 반도체 HBM은 비용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성능이에요. 이것도 우리한테 유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반도체, 그러니까 비용이 중요하면 중국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가성비로 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 수출은 앞으로 상당 기간 호조. 그 다음에 이것도 커요. 수출 시장이 다변화됐어요, 실제. 미국이 안 되니까 미국 수출 준 거 보이시죠? 10.2 자동차 부품. 유럽과 CIS 저기 이제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있죠. 예. 옛날 그 소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역. 근데 그쪽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중고차, 이유는 전기차. 네 번째, 높아진 산업 경쟁력. 예. 선박 방사. 이 선박 수출 잘 되죠,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가 자동차 수출인데, 보세요. 밑에 파란색은 미국, 위에가 유럽. 커버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왼쪽이 화장품 수출, 여기가 식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선박, 방산, 화장품, 식품. 예. 반도체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전체 수출은 미국 관세도 양호하다. 여전히 높은 증관세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다만 내년은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왜냐하면 IT 수출이 너무 좋았죠, 올해. 좋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BIT가 안 좋아지면 전체 수출은 감소할 수도 있다. 내년엔 기업들의 AI 투자 증가율도 둔화되고 선수요 효과도 이미 발생했고 반도체 관세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부담은 된다. 예. BIT 수출은 중국과 경쟁, 미국 관세 등으로 하방 압력 커질 것 같다. 그리고 AI는 어쨌든 이제 급격하게 지금 좋은 건 맞지만 과거 혁명기에도 굴곡은 있었잖아요. 그런 조정 구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우리나라한테 좋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래요. 좋을 땐 좋은데 이게 꺾이면 충격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건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가 잘해주고, 그리고 지금 미국 수출이 좀 줄고 있지만 자동차나, 근데 또 잘하는 건 미국 외로 지금 이거 잘 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버가 되고 있고, K-팝, 뭐 K-식품, 뭐 이런 것들이 또 잘 되고, 화장품, 조선 방산, 원전 변압기, 예, 이런 쪽이 선전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도 과거랑 다른 거고요. AI 낙관론과 버블론인데 미국 기업들의 M7의 PER이 여기에요. 닷컴 버블 때는 여기입니다. 훨씬 높죠. 예, 여러분이 보셔도 여기가 훨씬 높죠. 근데 현재 M7이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인데 닷컴 버블 때는 여기, 지금은 여기. 그러니까 닷컴 버블보다는 훨씬 낮아요, 밸류가. 그러니까 이제 버블은 아니죠. 근데 미국 증시가 엄청 오른 거 맞습니다. M7이 엄청 올랐어요.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죠. 낙관론, AI는 PC, 인터넷과 비견된 근본적 기술 혁명이다. 발전 가능성 높다. 근데 무슨 버블이냐. 여기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도 봐야 되는데, 근데 버블론, 과장됐다. 현재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전력이 공급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예. 그리고 막 순환 거래하는 거.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돈 빌려줘서 오픈AI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 사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다 버블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심하고 우리나라 완성차 수출은 확실히 미국은 빨간색은 밑에 꺾였고요. 유럽 파란색, CIS 아까 이제 옛날 구소련 이런 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급격히 늘었죠. 예. 그러니까 미국 관세에도 자동차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미국 관세까지 완화해주면 더 좋겠죠. 예. 호주에서 기아의 타스만이 잘 팔리나 봐요. 이게 픽업 트럭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 하이브리드카 세계 속에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 대비 수출 증가율을 나타낸 표인데 우리나라가 10개, 세계 10대 수출 공주 1등이에요. 압도적. 이 원인은 뭐죠? 반도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동차 안 좋다고 하는데 되게 선방하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데 내년이 문제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반도체가 고공행진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둔화되면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버텨주긴 하는데 관세 충격이 계속되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죠. 근데 지금 하는 것처럼 또 잘 해주면 탄탄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점수는 되게 좋습니다. 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 잘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에 반도체나 자동차를 잘 보면서 계속 이어질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관세 때문에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걱정할 지금 상황이 아닐 정도로 일단 지금 잘하고 있다. 네, 현재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길었네요. 되게 좀 빨리 해볼게요.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을 대폭 가속화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얼마 전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대형 전력 수요처와 설비가 전송망이 접속하는 절차. 그러니까 이 발전소 있잖아요. 여기랑 이제 전송망, 송전망 있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심사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막 수년 걸린대요. 이거 60일로 빨리 해달라. 아니 데이터 센터 지금 지어놓고 전력 수요 많은데 이거 연결 안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누가 수혜받아요? 태양광, ESS. 바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얼마나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짜증이 났겠어요, 지금. 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그만큼 전기가 중요하다. 요 내용이고, BTS, 어제 하이브가 올랐지만, BTS, 요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BTS가 내년 아마 3월에 정규 앨범 발매하고 콘서트 할 것 같아요. 뭐 누가 봐도 명백하죠, 이거는. 그래서 내년에 기대되고 삼성 SDI가 오늘 좋았습니다. 이유는 전기차는 안 좋아요. 뭐 우린 다 아는 사실이고 ESS가 여기 적혀 있죠. AI 전력 수요 때문에 좋다. 신재생 연계 발전. 예.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저장. 그래서 좋다. 국내도 지금 좋고. 그래서 이게 내년 말에 미국 ESS 생산 능력을 30기가와트로 잡았거든요. 원래 얼마였냐면 18기가와트였대요. 팍 늘어났죠. 미국 ESS 시장 규모는 25년 80기가였는데 원래 이게 80기가인데 2030년 13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거래요. 이게 기존 전망보다 70% 상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ESS가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시장이. 오늘. SDI 발표를 보니까 ESS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폭등해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ES 배터리는 30%밖에 안 돼. 왜? 중국을 퇴출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미국에 당장 뭐 ESS 배터리를 많이 만들 수도 없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 중국 건 쓰면 안 돼요. 약간 조선과 비슷하죠. 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각형 NCA 이제 ESS 배터리를 양산할 것 같고 내년 4분기에 LFP도 합니다. 네. AI로 인한 ESS 수요 증가를 삼성 SDI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잘 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 준비한 대로 되니까 기업이 이제 얘기를 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서진 시스템도 많이 올라간 거죠. ESS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ESS 관련주 뭐 LG엔솔 또 뭐가 있죠? 한중 엔시스 뭐 신성 ST 뭐 이런 기업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를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미디어는 이제 엔터 쪽은 과거 엔터 업종 슈퍼사이클 시기와 비교하면 밸류가 싸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업종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때 실적에 기반했는데 하반기가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익성 저하, 높은 실적 따른 기저부담. 내년엔 좋습니다. BTS 컴백, 수익성 강화, 글로벌 K-팝 시장 확대, 멀티플 상향 가능성 감안하면 업사이드 충분한. 이게 엔터 사사의 PER인데 어때요? 낮아지고 있죠. 부담이 없죠. 지금 밸류로 보면 그냥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26년 엔터 사사의 합산 공연 모객수는 1,430만 명,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 같습니다. BTS 컴백 따른 투어 모객수는 308만 명. 그래서 하이브가 제일 좋아요. 내년 그림이 이게 모객수 26년 기준. SM도 반등, JYP, YG. 근데 역대 최고는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MD는 굿즈인데 이게 가장 큰 수혜를 예상한다. 이제 컴백을 하니까 BTS가. 그리고 BTS와 같은 대형 이제 이런 아티스트들은 라이선스를 활용해서 브랜드 콜라보 이런 거 해요. BTS랑 라인하고 라인 아시죠? 라인 메신저에 요거랑 같이 합작해서 BTS 콜라보 제품 만든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멤버별 아티스트 MD 상품. 콘서트 규모 확장도 MD 시장의 구조적 성장 동력. 북미 시장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R&B, 힙합, 팝 아티스트들과 비교해서 콘서트 1회당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크대요. 그 팬덤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이런 굿즈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6년에도 콘서트 횟수와 모객수 모두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MD 매출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BTS, 블랙핑크 다 활동하고요. 내년에 빅뱅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제일 잘하는 게 저연차 아이돌, 그러니까 신인 아이돌 그룹을 굉장히 잘 키워요. 근데 지금 슈퍼 IP, 뭐 BTS나 이렇게 좀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이 많은 고연차라 그러죠. 아티스트들도 잘하지만 저연차가 밑에서 받쳐줍니다. 아이돌 그룹이 데뷔 후에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구간이 흑자나는 구간이 2년차 기간에는 보통 홀 규모 10,000명으로 시작을 해서 단독 투어를 개최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대요. 10,000에서 30,000명급으로 시작한대요, 투어를. YG 베이비몬스터는 첫 단독 월드투어 33회차 모객수 37만 명 이상이고 회당 1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라이즈, NCT 위시, 보이넥스트도어도 높은 성과. 그리고 엔터 사사의 저연차 아티스트 음반 판매량 비중도 하이브가 무려 44, SM은 63. 근데 JYP의 약점이 저연차 아티스트가 좀 부진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들이 선전하느냐가 관건이고 하이브는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 통해서 또 라틴 R&B랑도 이제 교집합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캐치아이라는 글로벌 걸그룹이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만 구성된 요게 하이브에서 한 건데 성공했죠. 아쉽게도 JYP의 V차는 좀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캐치아이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SM도 이제 영국에서 아마 팝 장르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인가요? 이걸 론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내년 상반기 3년간의 공백 끝에 BTS 컴백 예정돼 있고 26년 실적 반등세는 애터움 쪽 내 가장 강할 것 같다. 하이브 저연차 아티스트 라인업도 경쟁사 대비 강력할 것 같고 엔하이픈도 이제 좀 좋을 것 같고 르세라핌 데뷔 2년차에 접어든 북미 현지 아티스트 아까 저는 캐치아이를 좀 굉장히 기대하고 코르티즈라고 이번에 새로 런칭한 그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죠. 거기도 잘하고 있고 북중미 3개국 16회 공연 모두 매진. 그래서 하이브의 성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이제 국내 제작 업황이 턴어라운드 예상하고 이 콘텐츠 제작사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TV 업황 이제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예요. 지난 3년간 얼마나 안 좋아서 광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줄여버렸어요. TV 이제 SBS나 이런 방송사들이. 근데 이제 더 나쁠 건 없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예능 대비해서는 단가가 더 높아요. 드라마 이제 수목 드라마 TVN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수목 드라마가 부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IP 보유 비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한테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제작 편수도 늘어났는데 그 IP의 원소유권은 드라마 제작사가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의 추가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컨텐츠 제작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제작사 실적 당연히 좋아지겠죠. 한알령 완화도, 근데 이건 좀 왠지 계속 거짓말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완화도 기대되고, 26년 이후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에 지금은 매력적이다. 그래서 최선호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고객의 새로운 에피타이트, 이익보다 선정. D램 시장에 새로운 종류의 손님들이 왔대요. 네, 뭐냐면 새로운 고객들은 반도체 비용보다 선점 효과. 뭐 비용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점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성 고려 안 합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빅테크 말고 약간 밑에 있는 오라클, 코이브, 뭐 네비우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네오 클라우드 업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로부터 칩 받아서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회사. 클라우드 제공하고. 규모는 좀 작죠. 근데 이 기업들이 엄청 투자를 해요, 지금.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투자하냐면 수익성 고려 안 합니다. 예. 일단 생산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적자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금 여력도 커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서 반도체 사요. 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좋죠. 근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니까 이 점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단기 성과를 보여줄 필요도 없대요. 코어웨이브 주식 투자하는데 ROE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거든요. 오픈 AI도 28년까지 안 좋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기업에서. 이들에게 바라는 건 돈 버는 게 아니라 규모 키우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안 그래요. 얘는 돈 벌어야 돼요. 매출 성장률, 데이터 센터에서 수익성 이걸 다 봐요. 근데 저런 업체들은 이제 관대해요. 뭐 그래도 돈 못 벌어도 돼. 성장만 해. 규모만 키워. 이런 거죠. 이런 고객들의 비중이 3분기 기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수익성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지르는 거죠. 오픈 AI 샘 알트만이 또 한국 와가지고 D램 달라.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 D램 수요는 이제 가격에 더 비탄력적이고 금리에 더 민감한 변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클라우드 기업의 내부 현금, 수익성도 중요했고 구글의 토큰 수요가 급증한 이런 부분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소버린 AI 시기 막 투자해야 됩니다. 재무적 투자자, 정부도 있고 엔비디아, 클라우드 기업들의 내부 현금, 돈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 이런 거죠. 선점 효과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급도 달라져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보이는 것만 믿어요. 무조건 낙관하지. 옛날에는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거 생각하고 그냥 공장을 막 증설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부족해요. 27년까지는 공장이 부족합니다. 예. 시장에 대해 확신도 못해요. 루빈, CPX가 얼마나 잘 됐지, 속함이 얼마 팔릴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지나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계획이 나온 회사만 믿어요. 엔비디아 계획이 HBM이든 속함이 나왔죠. 그럼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니까. 애플이 3전에 모바일 D램 주문 요청하면 그냥 해야죠. 예. 근데 애매한 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공급이 안 늘어나요. 시장 점유율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 선제적 증설을 안 합니다. 왜? 선제적 증설을 해서 점유율을 확 올리면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공식은 깨졌어요. 생산 능력 올린다고 점유율 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수익성 좋아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율이 중요해요. 수율이. 수율을 못 잡아서 삼성이 밀린 거잖아요. 하이닉스. 수율이 중요해졌다. 예. 무작정 공급을 늘려서 점유율 1등 만드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증설은 28년 이전에는 제한적, 시장의 확신은 줄고 증설 위험은 커졌는데 증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반감, 만성적 공급 부족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랠리는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에요. 이게 빅테크 말고 급격히 느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밑에 아마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이 위에가 네오클라우드 팍팍팍 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D램 증설 수혜가 좀 큰 증착 업체들 선호하고요. 원익 IPS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동차는 환율 모멘텀이 가세한다. 1,400원대 환율 구간 재진입하고 있고 4분기부터 빠르게 실적 반등 기대하고 있고요. 관세 협상 따른 이제 관세율 15% 이게 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미국에 생산하면 차량 권장 소비자 판매가의 한 3.5%인가요? 돌려줘요. 자동차 회사한테. 이거 너무 좋은 제도죠. 현대차한테도. 미국에 생산을 많이 하면 호재가 되는 거죠. 또 3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건 이제 이미 반영됐고 뭐 새로운 이게 마치 전기차랑 비슷해. 아니 배터리랑. 아니 배터리 뭐
3분기 안 좋을 건 뭐 누가 모릅니까? 그죠?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전기차 잘 안 되고. 예, 더 이상 악재는 아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세 피해 있는 거 모르는 분 있나요? 예, 다 알잖아요. 더 이상 악재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15%로 인하만 해준다면 관세를 좋은 거죠. 또 미국에서 저렇게 관세 보전금, 야, 너 미국에 생산했으니까 3.5% 줄게 자동차 가격에. 이것도 우호적인 거죠. 거기다 환율 올라가면요 100원만 올라도 연간 2.2조, 기한은 1.3조 원 벌어요. 환율 효과로. 4분기에만 50원 올랐으니까 현대가 3천억, 기아가 1,600억 더 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팰리세이드 수출 전개,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되면서 좋은 모멘텀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뭐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시험 관련해서 4,000P가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를 적어주셨는데 4,000포인트에 대한 과열 우려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과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역대급 실적 상향을 장착하고 있어요. 딱 이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뭔 소리냐 안 비싸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유동성 좋죠. 실적 상향되죠. 강세장이 맞죠. PER이 12배도 안 된대요.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12배가 안 돼요? 예. 12배 기준은요 4,200이에요. 내년 기준으로 4,700대야 12배. 그러니까 4,700에 그러니까 5,000 간다는 게 내년에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는 재평가가 아닌 실적에 기반한 온건한 가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좋으면 코스피는 기존보다 상향이 더 됐대요. 15%. 여기서 15%를 만약에 추정을 해서 더 올려주면 EPS가 450포인트니까 PER 10배면 4,500. 지금 지수는 PER 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도 안 되는 시장인 거죠. 이게 참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올랐는데 PER 10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과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출도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꺾이면 안 돼요. 네, 모든 건 다 반도체 결정 짓습니다. 이 시장은 반도체가 꺾이면 안 되고 반도체가 내년에도 좋고 꾸준히 수출도 이어진다면 예,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당 순익 1년 선행, 예, 1년 후에 이제 앞으로 올 그 주당 순익을 추정한 건데 이렇게 파란색 보이시죠?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세계 스토리지 시장 규모 및 신규 창출 데이터 수요. 반도체 좋은 소리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12개월, 그러니까 아까 선행, 예, 주당 순익 경로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파란색이 위로 튀어버리죠. 요게 27년도, 요게 26년도. 보이세요? 다다닥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에요. 이익이 뒷받침이 되면서. 자, 그리고 하나의 김수현 박승영 연구원님은 11월 작은 빈집을 얘기해 주셨는데 11월엔 내년초를 염두에 두고 중소형주 채워나가자. 코스닥 33, 올해 코스피 68% 올랐는데 너무 못 오른 거죠. 시총 100조 원 이상 종목이 평균 37.8% 올랐대요.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스피 상승률이 18.1이니까 압도했죠. 그럼 결론 뭐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시총 100조 이상은 한국에서 이제 LG엔솔도 좀 이제 있지만 사실 이때 이제 급등했던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죠. 거기다 뭐 물론 LG엔솔도 폭등했잖아요, 최근에. 예. 그 연말 연초 두고 기대하는 건 유동성.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지금 괴리가 너무 심하죠. 근데 이걸 좁힐 것 같대요. 중소형주 보자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서 실망하지 말고 보자는 얘기고 또 버블 조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이유가 주식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1999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식시장 시총이 99년입니다. 그때 IT 버블 때 197%, 반도체가 290% 시총이 늘었는데 주식 수는 68, 반도체는 151% 주식시장 는 거예요. 주식 수가. 근데 올해는 시총이 65, 반도체 시총이 124% 엄청 올랐죠. 근데 전체 주식 수는 0.7%밖에 안 올랐어요. 예, 신규 상장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버블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오히려 반도체는요, 주식 수가 더 줄어버렸어요.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오르면 뭐 IPO하고 유증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이제 반도체 좋지만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2차전지에서 LG엔솔과 삼성 SDI 제외하고 보면 27년 기준 2차전지 이익은 제약바이오 30%도 안 된대요. 그래서 바이오를 보자, 제약바이오. 이런 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송업종은 이제 올해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이미 실적 발표한 대한항공 좀 안 좋았고 LCC, 저비용 항공사들도 좀 적자를 걱정해야 되겠지만
예, 해운선사들도 경쟁사 대비는 선방하겠지만 감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올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할 것 같고요. 글로비스가 가장 좀 좋은 실적 낼 것 같고, 페노션도 벌크선은 좀 그렇지만 LNG 운송하거든요. 여기서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이익을 계속 잘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대한통운은 참 힘들었지만 3분기에는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를 일단 할 걸로 또 전망을 좀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나아지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밋밋한데 대한통운이 좀 증익할 것 같고, 운송산업 자체가 좀 변곡점을 맞이한 것도 맞아요. 팬데믹, 물류대란 이거 쉽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었던 운송시장도 뒤흔들기에 충분했는데, 이런 이제 공급망 혼란을 엄청 심하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너무 이제 코로나 때 막 물류가 난리가 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최선호주고요. 자동차 운반수는 구조적으로 성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글로비스에게도 주문을 주는 것 같아요. 운송 좀 해달라고. 26년부터는 고정성 선박 증가에 따른 점유율 상승, 원가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 같다. 그래서 글로비스를 좀 좋게 얘기해 주셨고, 대한항공의 1위 시장 지위는 뭐 계속 강화되겠죠.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병도 하고, LCC한테는 참 힘들죠. 대한항공이 운임까지 낮춰버리니까. 예. 대한항공 눈앞의 이익보다 지금의 과점 체제를 어쨌든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이익이 줄어드는 걸 무릅쓰고라도 공정위 제재에 따라서 장거리 운임을 낮추는 한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기단을 현대화하는 속도를 또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아시아나 흡수 합병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평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좀 현대글로비스를 좀 페노션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 한미약품 어제 그 국내 비만 환자 대상으로 이 임상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임상 3사. 식약처에 승인 신청할 거래요. 64에서 68주간 투여하거든요, 원래. 요 주사제를, 비만 치료제를. 근데 이번에 한 거는 40주 일단 투여해서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24주 더 해가지고 64주까지는 하겠대요.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체중 감소율이 위약 보정 약 8.13%, 위고비 스텝 7 임상의 44주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위고비랑 거의 잘 나왔는데 안정성은 더 뛰어나요. 그래서 위고비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평가 나온 거고, KB에서도 64주 차에도 일관성을 만약에 보인다면 부작용으로 부득이하게 중단한 국내외 동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세마글루타이드와 비슷한, 이게 위고비거든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효과를 냈다. 예, 거기다가 국내 시판 이제 내년에 아마 가능할 것 같고, 3종 작용제도 하고 있고, 근육 증강, 이제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근육이 빠지는데 그걸 보완해주는 이런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경쟁 약물인 위고비는 동아시아인 임상 스텝 7,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대상으로 체중 감소율을 이제 측정을 한 거죠. 예, 안정성도 뛰어났다. 국내 비만 시장은 내후년에 1조 원 규모 추정하고 있고, 에페글레나타이드 이제 한미약품은 2027년에 1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찾는 비만 치료제 리더 대신증권의 이희영 연구원님이 자체 생산, 낮은 부작용, 100% 아시아인의 데이터로 확보된 높은 시장 적합성, 성공 가능성 높다. 메리츠의 김정희 연구원님도 위고비 대비 약효가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한국 환자는 위고비 최고 용량 처방 이후 분할 투여하는 현상이 관찰되기에 약효는 경쟁력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작용이 오히려 좀 더 나았어요. 그래서 위고비보다 이제 부작용이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비만 치료제 말고도 할 게 많은 기업입니다. 포스코 피처엠은 좀 평가들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턴어라운드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주가 좀 비싼 것 같다는 게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고평가 손실, 이건 일회성이죠. 이게 손실반기에 환입됐어요. 그래서 이익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워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거죠.
예. 물론 최악은 지났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기업 중 공급망 수직 계열화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주가도 진짜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주가가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 분도 올해 3분기 이후에 주가 상승 기회를 생각했는데 추석 끝나자마자 그냥 10일 만에 70%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싸다. 김현수 연구원님 생각은 야 이제 올 만큼 왔어. 좀 줄여.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NH의 주민회 연구원님은 중국산 응급제는 규제하는 거 아시죠? 관세 160% 정도 때릴 것 같은데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수주를 받겠죠. 중국 대체하는 응급제 기업 중 세계 1위입니다. 예. 양극재도 하고 있고 그 27년 이후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ESS 중심으로 포스코 퓨처엠 응급제가 적용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골드만삭스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8만 원이고요. 그냥 팔을 해요. 그냥 과거에 손실로 잡았던 재고 손실 환입으로 실적이 일회성 때문에 좋은 건데 이건 구조적인 게 아니다.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그래서 강하게 반등했지만 호실적에도 재고 환입 때문에 일회성 효과가 의미가 좀 반감했다는 평가가 있고 또 주가가 좀 단계 크게 오른 점도 좀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부담 아니냐. 지금 밸류가 싼 거는 아니에요. 비싼 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가자. 그러니까 저 8만 원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시각 자체는 단기에 주가 폭등하다 보니까 좀 경계하자는 시각이 있습니다. 유니드는 이번 실적 안 좋았어요. 26년에는 견조할 것 같고 염소 가격이 26년 하반기에 중국 건설 경기에 쓰이는데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재성 연구원님은 원가 상승하는 부분을 판가에 전가하기 좀 어려웠대요. 예, 그래서 추정치를 낮췄고 다만 비료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비료에 들어가는 이런 칼륨들을 만드니까 아직은 판가 인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루어지면 주가는 더 오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IBK 이동연구원님은 올해 중국 이창 공장하고 염소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작아서 원가 절감 효과는 별로 없대요. 그래서 2차 증설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앞당겨서. 그래서 올해 4분기엔 연간 5.2만 톤 규모의 경질 탄산 관련 플랜트도 완공되는데 이게 이제 그 올해 4분기에 이제 경질 탄산 칼륨 플랜트 요게 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칼륨계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실적 부진 우려가 좀 있지만 반영했고 26년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참 주가 부진했죠. 이유가 있는 게 디스플레이랑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근데 여기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 같아서 실적은 나아질 걸로 가면 또 한 번에 움직임이 나오겠죠. 내년을 좀 기대하자 이런 내용이고 아쉬움 털자 메리츠의 김동원 연구원님도 중화권 고객사 비중이 좀 꽤 높아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확대가 될 것 같고 중국도 포기 안 하죠. 그래서 주성의 성장도 그림은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까지 했고요. 이제 공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가 이번에도 공급 계약 맺었고 기업용 SSD 컨트롤, 그러니까 SSD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걸 제어해주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SSD 시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 해외 낸드 플래시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고 쓰고 수명 관리하는 그런 이제 SSD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옛날에 한번 이제 해드렸던 내용인데 주식 소각 백산이 결정했고요. 2.2% 주주환원 잘하는 주주환원 맛집이고 요게 이제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어제 공시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은 해드렸지만 신약 HMM11260 공시 에페글레나타이드 당뇨병 동반 안 하는 성인 비만 환자 3상 결과가 나왔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64주까지 임상은 해야 되겠지만 40주 시점에서 체중 감소율이 꽤 높게 나왔어요. 우약 대비 위약 대비 우월하다.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는 40주 시점에서 기저치 대비 체중 감소율이 5% 이상인 시험 대상자의 비율이 79.42%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위약은 14.49%고요. 갑자기 전화가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아무튼 이제 이 임상시험 결과가 잘 나왔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한미약품. 그래서 예상보다 좀 빨리 아마
공개가 됐어요. 원래는 지금 공개 예정이 아닌데 좀 빨리 공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국내에서도 드디어 비만 치료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인 대상으로 임상한 거예요. 의미가 있죠. 펌텍코리아 VIP 자산운용이 지분 취득했습니다. 추가로 한 1% 정도 더 좀 늘렸고, 화장품 뭐 용기 제조 업체인 거 아시죠? 그래서 튜브 사업부가 되게 잘 나가요. 자회사 부국TNC가 여기 되게 잘 나오고, 인디 브랜드 뭐 수주도 많이 받고 하면서 좋은 분위기인데, 특히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강조하신 게 이 그라인딩 밤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 요 용기 있잖아요. 요거는 펌텍코리아밖에 못 만든대요. 이 특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거의 경쟁자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용기 만드는 굉장히 특수한 업종이고, 예, 그래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좀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일단 그 여기 삼성, 이게 주도주는 좀 빠졌어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 잘 나올 줄 알았어요. 얘는, 얘라고 한 표현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정규 1등이 매번 1등 하죠. 예. 이걸 놓친 적이 없어요. 네, 오늘도 실적 발표했는데, 뭐 정말 놀라운 실적 냈고, 삼성물산도 그거에 힘입어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페르미 아메리카나와 그 계약, 그 부분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고, 오늘 그래서 좋았고요. 반면 오늘 한진칼, 삼성 SDI, 뭐 이스페타시스, 카카오가 이제 챗GPT 적용한 걸 공개, 오늘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톡에서 급등. 또 오랜만에 지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도 슬금슬금 이제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반면 오늘 좀 빠진 거는 하나, 지주사 많이 올랐다 하나 빠졌고, SK스퀘어, 한미약품 오늘 두들겨 맞아버렸고, 조선주 안 좋았어요. 한미반도 좀 빠졌고, 삼성 E&A, 삼성물산, 고려아연, 하이닉스, 기존 좀 강했던 섹터들은 다 일제히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LS 마린솔루션이 급증을 했고, 케어젠, 그리고 올릭스, 뭐 바이오, 제약바이오도 오늘 괜찮았어요. 그리고 서진시스템도 이제 3만원 왔고, ST팜, 뭐 휴젤, 동국제약, HK노인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들은 바이오 쪽 좋았는데, 오늘은 반도체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테스가 10% 빠질 건 아닌데 그냥 완전히 뭐 두들겨 맞았고, 두산 테스나 PSK, 흡프스포, 유진테크, 원희가입해서 그냥 코미코까지. 예, 오늘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좀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코스닥 쪽에서는, 아니 코스피 쪽에서는, 예, 두산포효3 수연료전지죠. 상한가 같고, 이수화 급등했고, 뭐 ESS 관련된 기업들 강했어요. 산일전기도 괜찮았고, 원전주도 괜찮았고요. 반면에 좀 오늘 빠진 거는 하나, SK오션플랜트가 오늘 좀 충격을 받아버렸고, 한미약품, 뭐 현대중공업, 한미반도체, 현대미포,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좀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예, 오늘 아까 테스가 좀 빠졌고, 조선기자재, 예,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 좀 안 좋았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ESS, 예, 에너지, 뭐 전력기기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1조 7천억 팔았고요.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들도 좀 이제 피곤하다, 좀 쉬어가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삼성 SDI가 9% 올랐고, 뭐 오른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정말 많이 올랐죠 최근에. 전선주는 오늘 LS 마린솔루션이 혼자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인터넷은 카카오 좋았고, ESS가 오늘 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의료 AI도 괜찮았고요. 네, 그 다음에 면세점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2차전지 장비도 좀 괜찮았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 쪽도 좋았고, 수소 쪽이 좀 괜찮았죠 오늘. 반면 오늘 뭐 대부분 빠졌죠. 조선 반도체, 뭐 반도체 장비, 종합상사, 뭐 백화점, 뭐 자동차도 오늘 좀 안 좋았고, 건설주도, 예, 오늘은 좀 삼성물산이 글쎄요, 저기 DLNC랑 크게 뭐 악재 나온 건 없는데 3% 가까이 좀 빠져버렸습니다. 방산주 오늘 좀 빠졌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뭐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방송은 좀 해드렸고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가겠죠. 코스피도 뭐 그래도 되게 견조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좀 코스닥이 조금 강할 것 같긴 한데 시장은 좀 일부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전환되고 있다. 내일 또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들 다 실적 발표했고 한미 정상 또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봐야 되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라이브 아침에 10시 10분에 있으니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